네, 오늘 강의는 C 언어에 대해서 배우는 강의입니다. 일단 여기 보이는 한글 파일처럼 C 언어를 이용해서 아래 세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이 세 문제의 공통점은 지금 for나 while문을 이용한 반복문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일단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0을 받을 때까지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입력받은 숫자들을 모두 더해서 그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숫자의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while문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숫자를 입력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혼자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자기 혼자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주세요. 네, 풀어보셨나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sum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빈 프로젝트로 만들어 주고요. 먼저 기본적인 포맷을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include stdio.h int main 먼저 숫자를 입력받기 전에 올바른 포맷으로 출력하기 위해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rintf 출력이 잘 되는지 중간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잘 실행이 되네요. 그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각 숫자들을 더해줄 sum이라는 변수가 필요한데 정수형이니까 int로 만들어주면 충분하겠죠. 그리고 0으로 처음에 초기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들을 받아서 sum에 더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잠시 동안 더해놔야 되기 때문에 temp라는 임시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숫자를 하나씩 받으면 되니까 scanf로 받으면 되는데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while문을 이용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끊어주기 위해서 무한히 반복하는 반복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scanf로 숫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temp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건 scanf에서 그 변수의 값을 집어넣어줄 변수 이름 앞에는 n% 표시를 해줘야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0일 경우에만 종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if temp의 값이 0이면 브레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sum은 sum 플러스 temp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printf
썸을 출력을 해주게 되면은 8, 23, 71, 5, 0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조금 더 깔끔하게 출력을 해주고 싶으면 이걸 넣어주면 좀 더 깔끔하게 출력이 되겠죠. 네, 이렇게 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풀기 전에 일단 10분에서 15분 정도 문제를 풀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고 오세요. 네, 다 푸셨나요?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이름은 맥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일단 포맷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일단 좀 읽어보면은 숫자를 계속 입력을 받아서 가장 큰 숫자가 뭔지 구하는 건데요. 이것도 뭐 비슷한 방법으로 가장 큰 숫자를 하나 정의를 해주고 항상 비교를 하면서 큰 숫자이면은 그걸 저장을 해서 나중에 제일 큰 숫자를 출력하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말이 적혀 있진 않은데 음수는 안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잘 생각해야 될 건 아까와는 다르게 지금 들어오는 숫자들이 소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랑 비슷하게 하지만 변수를 더블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더블 맥스, 가장 큰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주는데 양수만 가지고 생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맥스는 0으로 해서 가장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더블 템프를 이용해서 변수를 임시로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hile, 이번에도 무한 루프를 돌려서 중간에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printf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더블이기 때문에 %f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앰퍼센트는 항상 잊지 말아줘야 하고요. 맥스가 아니라 템프에 넣어주고요. 근데 여기서 템프가 0이게 되면 멈춰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때 만약에 템프가 맥스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맥스의 값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스에 템프를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printf 가장 큰 숫자는 입니다. 100점 주기가 아니죠. 이건 여기서 예제였고 우리가 구하는 숫자를 넣어줘야 합니다.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면 숫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60, 0.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네요. 프로그램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영어로 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영어로 바꿔서 지금 좀 프로그램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한번 디버깅이라는 걸 배워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자신이 직접 진행하면서 변수들을 관찰해서 프로그램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관찰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넣어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9를 누르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정할 수 있고요. F5를 누르면 디버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F10을 누르시면 됩니다. F10을 누르면 지금 보면 숫자를 입력해주세요가 출력됐고요. 다시 F10을 한 번 더 누르면 스캔F가 시작이 돼서 숫자를 입력해달라고 창이 저절로 뜹니다. 그때 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동으로 돼 있어서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템프에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값이 안 들어갔네요. 문제 자체를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0이 아니라 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진행을 시켜서 입력 받을 때 0.0을 입력하면 그래도 템프에 0이 안 들어가네요. 뭐지? 템프의 값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황인데 왜 그런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템프의 값이 들어가질 않네요. 왜 이럴까? 좀 이상하네요. 원래 이렇게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제대로 들어가네요. 원래 더블은 %F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음에 알아보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F로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제대로 값이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출력이 잘 되네요. 왜 %F로 할 땐 안 되는지 알아보고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템프의 숫자를 받아서 0이면 종료를 시킵니다. 0이 아니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맥스 값과 비교를 합니다. 근데 내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던 맥스 값보다 템프가 더 크면 맥스를 템프로 교체해주는 방식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실수했네요. 세 번째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세 번째 문제를 잘 읽어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혼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양수 하나를 받아서 그 양수의 팩토리얼 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아직 안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n 팩토리얼이다. 그러면은 n, n-1, n-2 쭉 해서 1까지 모두 곱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 팩토리얼은 1, 2 팩토리얼은 2,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6, 4 팩토리얼은 4, 3, 2, 1, 6, 24, 5 팩토리얼은 5, 4, 3, 2, 1을 모두 곱한 120이 됩니다. 이 문제는 포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풀어보고 다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이름은 팩토리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체크하고 풀 파일로 해주고요. 팩토리얼로 만들어줍니다. 설명 해주고요. 일단 양수를 입력받는 것을 어디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int n을 통해서 양수를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먼저 printf 양수를 입력해 주세요. printf %d로 받고요. n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5를 입력했으면 5가 들어갔을 텐데 그럼 5부터 1까지 곱해줘야 합니다. 즉 포문을 써주기 위해서 i를 정의해주고요. 또 i는 뭐 아래서부터 시작해도 되지만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i를 n부터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를 2보다 크거나 같게도 괜찮고 1보다 큰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직관적으로 2보다 크거나 또 어차피 마지막에 1은 곱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1은 곱해봤자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i는 마이너스를 i 마이너스 통해서 줄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팩토리얼 값을 저장해주는 변수도 하나 필요하겠네요. int 팩토리얼을 0으로 설정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팩토리얼에다 계속 n-1을 다 곱해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팩토리얼은 처음에 1로 초기화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0으로 초기화를 시키면 아무리 곱해봤자 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팩토리얼에다가 i를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n부터 시작해서 2까지 모두 다 곱해주겠죠. 그러면은 팩토리얼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해보면 %d로 시작해야겠죠. 왜냐하면 뭐의 팩토리얼 값은 뭐입니다니까. %d 입니다. 그리고 n을 먼저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팩토리얼 값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네,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를 입력하면 5를 입력하면 120이 정상적으로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팩토리얼의 특징상 굉장히 숫자가 빨리 커져요. 그거를 여기 실제로 볼 수 있는데 10만 입력을 해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362만 8800이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15만 해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20억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6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20억 곱하기 16이니까 한 320억 정도 떠야 맞는데 정상적인 값이 뜨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7을 하면 갑자기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냐면은 int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21억 정도까지밖에 저장이 안 돼요. 근데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오버플로우라 그래서 이게 음수로 변하거나 다른 값으로 변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nt는 항상 21억 안쪽일 때만 써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네, 3번 문제는 이렇게 마쳤고요. 별로 어렵지 않은 3개의 문제였지만 좀 생각이 필요한, 그리고 C 언어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문제를 recursive, 그러니까 재귀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주석 처리를 할게요. recursive라는 거는 어떤 함수를 반복적으로 호출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제를 점점 더 작게 쪼개서 푸는 방법인데요. 일단 int로 해서 팩토리얼 int temp라는 변수를 받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지정만 하고 밑에서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밑에서 만들어 주더라도 위에서 선언은 한번 해줘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실 어떤 n 팩토리얼은 1억 url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템프 n의 값을 받았다는 거는 그 템프 값 곱하기
팩토리얼의 템프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사실 당연한 건데, 왜냐면은 n 팩토리얼을 보통 이렇게 느낌표로 나타내는데요.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럼 템프 값이 계속 작아져서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계속 호출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템프가 계속 작아지면 음수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리커시브에는 종료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템프가 1이면 팩토리얼 1팩토리얼이 들어왔다. 그것은 즉 그냥 리턴을 1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만 이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 실제로 동작을 잘 작동하게 됩니다. 주석은 여기까지만 처리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제 팩토리얼 값을 정상적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팩토리얼이란 변수가 사실 별로 필요가 하긴 하죠. 그러니까 팩토리얼을 어떻게 대입을 해줄 거냐면은, 근데 지금 문제가 좀 있네요. 함수 이름하고 변수 이름하고 같으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여기를 그냥 fac이라고만 할게요. 여기는 변수 이름을 fac에다가 팩토리얼에 어떤 값을 해줘야 돼? n을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은 당연히 fac을 출력해줘야겠죠. 출력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재귀를 이용한 해법이었습니다. 재귀는 함수를 반복적으로 계속 호출하면서 문제를 잘게 쪼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